전방에 좋아요를 향해 발사! 글록 17은 왜 폴리머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거야? 오스트리아군 양반들이 800g 이하로 만들어 그랬거든. 아니 근데 풀사이즈 군용 자동 권총을 800g 이하로 만드는 게 쉽나? 여기서 잠깐! 풀사이즈 자동권총이란 건 바렐 길이가 4.5인치에서 5인치 사이고 그립을 쥐었을 때 손가락이 그립에 꽉 차는 자동 권총으로 1911 피스톨이나 베레타 92, 시그 P20 시리즈 같은 군용 자동권총이 바로 이 풀사이즈 자동권총에 해당합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 800g 이하의 풀사이즈 자동 권총은 꽤 드문 편이었습니다. 가스통 글록이 특단의 다이어트 배치액으로 내세운 건 폴리머였어. 왜 폴리머였느냐? 이분이 핸드드릴 공장, 트럭 라디에이터 공장에 다니면서 폴리머 짬밥이 꽤 있으셨는데 폴리머라는 재료가 생각보다 튼튼하고 열에도 강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군용 라이플을 납품할 때 사출 성형기를 사들여서 손잡이랑 칼집을 폴리머로 찍어냈지. 그런데 권총 프레임은 나이프 손잡이나 칼집보다 훨씬 복잡하고 만들기 어렵잖아. 그래서 가스통 글록이 맨 땅에 헤딩을 하셨느냐? 9! 이 양반이 총기 메커니즘을 독학할 때 특허 사무소에서 점 찍어둔 총이 하나 있었어. 바로 세계 최초의 폴리머 프레임 자동 권총 VP70. 헤클러 온투 코우에서 1970년대에 만들어진 물건인데 총 자체는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놈이었지만 가스통 글록이 주목했던 건 VP70이 18발이나 되는 장탄수와 기가 막히게 간단한 내부 구조를 폴리머 프레임에 알뜰하게 담아냈다는 점이야. 그래서 VP70 개발진에게 바로 연락해서 면담에 들어갔는데 당신네 공장에 권총 프레임을 뽑아낼 만한 성형 사출기가 있나요? 뭐 나이프 손잡이 찍어내는 사출기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도 예전에 VP70 만든다고 고성능 성형 사출기를 구매했다가 허리가 휘청했었죠. 그리고 이 성형 사출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폴리머 전문가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가스통 글록은 이미 모든 게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죠. 망해가는 카메라 바디 제조사를 하나 인수하면서 고성능 사출 성형기랑 직원들이 딸려왔는데 이 양반들이 폴리머째 카메라 바디를 설계하고 뽑아내는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결국 VP70 개발진의 적극적인 협조와 폴리머 전문가 그리고 고성능 성형 사출기 이 세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글록 17의 폴리머 프레임이 뚝딱 완성됐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감량 효과 외에도 부수 효과가 너무 많은 거지. 일단 땀이나 녹에 무진장 강했어. 금속대 프레임은 땀이나 녹 때문에 블로잉 혹은 파카라이징 처리를 해줘야 하고 평소에도 부지런히 기름칠을 해줘야 했죠. 안 그러면 총이 녹슬어. 그리고 금속재 프레임은 목재나 플라스틱재 그립 패널을 꼭 달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땀 때문에 총이 사가요. 문제는 그립 패널 때문에 손잡이가 뚱뚱해진다는 건데 그래서 나처럼 손 작은 사람들은 그립 패널 달린 더블 컬러 자동권총은 잡기도 어려워. 손이 뚱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썰PD 어떻게 생각해? 반동 흡수에 유리한 손이죠. 그렇지. 근데 폴리머 프레임은 그립 패널 같은 거 절대 필요 없죠. 덕분에 그립폭을 좁게 만들어서 그립감을 대폭 향상시킬 수도 있었는데 장탄수 빌런이었던 가스통 글록은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립폭은 내버려두고 17발이나 들어가는 굵직한 탄창을 만들어낸 거죠. 폴리머 프레임의 부수 효과는 또 있었습니다. 나일론 계열 폴리머가 좀 말랑말랑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동이 흡수되는 효과까지 덤으로 생겼어. 폴리머 프레임 하나 가지고 몇 가지 효과를 본 거야? 체중 감량에 땀과 녹에도 강해지고 장탄수 증가에 반동 흡수까지. 이래서 글록 17이 현대 자동 권총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가? 글록 17의 숨겨진 통기성이 뭐랬지? 리볼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자동 권총? 그렇지. 폴리머 프레임은 그저 거들었을 뿐이야. 글록 17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머가 없다는 거죠. 즉 스트라이커 방식이라는 건데 덕분에 총을 뽑을 때 옷에 걸릴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스트라이커 격발 방식은 해머의 힘으로 공이를 때려서 뇌관을 터트리는 방식이 아니라 스트라이커, 즉 공이가 뇌관을 직접 가격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초창기 자동권총은 스트라이커 방식이 많았죠.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권총인 C93 보르하르트 피스톨, 루거 P08, 존 브라우닝의 FM M1900, FN M1910 등등등.
근데 스트라이커 방식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1911 피스톨이나 브라우닝 하이파워 같은 해머 격발 방식이 자동 권총의 대세로 자리 잡죠.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인성 문제. 해머 방식은 외부에 해머가 넉 노출돼 있으니까 지금 내 총이 격발 준비가 완료됐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라이커 방식은 공이가 총 내부에 숨어 있으니까 격발 준비가 완료됐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성 문제. 해머 방식은 좀 위험하긴 해도 일단 해머를 붙잡고 디코킹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휴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스트라이커 방식은 뭐 붙잡을 게 있어야 디코킹을 하지. 물론 P95처럼 디코킹이 가능한 스트라이커 방식 피스톨도 있지만 이건 먼 훗날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스트라이커 방식이 해머 방식에 비해서 격발 분량이 많았어요. 초창기 금속 탄피식 탄약은 품질이 조악해서 이 뇌관을 최대한 세게 때려줘야 격발 분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묵직한 해머로 공이를 가격해서 뇌관을 터트리는 해머 방식이 공이로만 뇌관을 가격하는 스트라이커 방식보다 타격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트라이커 격발 방식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는데 가스턴 글록은 이 사장된 고대 테크놀로지를 굳이 꺼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스트리아군이 총기 부품은 40개를 넘기지 말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스트라이커 방식은 해머 방식보다 부품 수가 훨씬 적어요. 자, 여기 왼쪽이 스트라이커 방식인 글록, 오른쪽이 해머 방식인 콜트 1911인데 글록에서 A 파트, 콜트에서 B 파트가 공이에 해당하는 파트들입니다. 근데 1911 피스톨엔 해머 파트에 해당하는 C 파트가 추가로 따라붙기 때문에 부품 수가 확 늘어나서 1911 피스톨의 전체 부품 수는 58개나 되죠. 거기에 비해 글록 17은 부품수가 34개밖에 안 되니까 제조 원가도 내려가고 야전에서 정비하기도 편하고 완전 좋잖아. 그런데 글록 17의 직계 선조인 VP70은 스트라이커 방식으로 만들었다가 온갖 쌍욕을 다 먹었죠. 방아쇠 압력이 무려 20파운드, 9kg에 육박했습니다. 볼링공 제일 무거운 게 16파운드인데 총알 한 발 쏠 때마다 볼링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검지손가락 하나로 들어올리는 셈이다 이거죠.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의도적인 설정이죠. VP70은 냉전 시절에 소련군이 쳐들어왔을 때 시민군에게 지급할 용도로 만들어진 녀석이라 명중률은 희생하더라도 오발 사고를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더블 액션 온리 방식으로 방아쇠를 일부러 무겁게 세팅했던 겁니다. 하지만 글록 17은 군용으로 쓰일 물건이라 더블 액션 온리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죠. 제일 무난하고 확실한 방법은 베르타 90이나 시그 P226처럼 초탄은 방아쇠 압력이 무거운 더블 액션으로 격발되고 차탄부터는 방아쇠 압력이 가벼운 싱글 액션으로 격발되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글록 17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총이었어요. 왜냐? 오스트리아군이 총기 외부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디코킹 레버를 부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디코킹 레버가 없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자동 권총은 있을 수가 없거든. 디코킹 레버가 없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자동 권총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자동 권총의 경우 슬라이드를 당겨서 약실에 일발 장전하면 해머가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는 방아쇠 압력도 가볍고 살짝만 움직여도 해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태로 휴대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든 해머를 안전한 위치로 내려줘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디코킹 레버 혹은 짧게 줄여서 디코커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P226 같은 경우 디코킹 레버를 내리면 해머가 안전 위치로 전진하고 디코킹 레버는 원위치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상태로 홀스터에 꼽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급작 사격이 가능합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그대로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베레타 92에 달린 디코킹 레버는 사용법이 좀 달라요. 디코킹 레버를 내리면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방아쇠를 당겨도 해머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격발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선 급작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디코킹 레버를 원위치로 올리면 더블 액션 사격이 가능하긴 한데 이 동작을 깜빡하고 총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일 터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이 가스톤 글렁한테 이 요망한 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런 종류의 디코킹 레버를 디콕 세이프티, 즉 수동 안전장치를 겸하는 디코킹 레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레타건, 시그건,
디코킹 레버를 내리는 순간 해머 스프링의 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외부 충격 때문에 해머가 풀려서 오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자동 권총에서 디코킹 레버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디코킹 레버를 없애달라는 요청에 가스톤 글록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싱글 액션 방식은 너무 위험해서 안 되고 더블 액션 방식은 방아쇠 압력이 너무 높아서 안 되고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은 디코킹 레버 때문에 안 되고 죄다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 미쳐버리겠네.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다 섞어버릴까? 다 섞어? 아 잠깐, 그런 물건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로스 아 맞아 바로 이거야. 결국 가스톤 글록은 중도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가스톤 글록이 선택한 방식은 싱글 액션 방식과 더블 액션 방식을 혼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액션 방식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싱글 액션 방식과 더블 액션 방식의 구조적인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루거 P08 같은 싱글 액션 방식은 일발 장전을 하면 공이는 격발 위치인 풀콕 포지션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즉 건드리면 나가는 일촉즉발의 상태인데 이때 방아쇠는 공이를 풀어주는 역할 하나만 하기 때문에 싱글 액션 방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VP70 같은 더블 액션 방식은 일발 장전을 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공이는 언제나 디콕 포지션에서 대기합니다. 공이 스프링 장력이 풀린 상태라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늘 안전한 상태죠. 이 경우 방아쇠는 공이를 당기는 역할과 공이를 놔주는 역할 두 가지를 겸하기 때문에 더블 액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글록 17에 장착된 하이브리드 액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건들건들 전속 사격 교관이신 오돌님의 사격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겟을 한번 째려보고 탄창 끼우고 슬라이드를 젖혀서 장전한 다음 조준하시고 발사! 자, 여기까지! 방아쇠를 당기는 동안 글록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이가 뒤로 살짝 밀리다가 결합이 풀리면서 뇌관을 때려서 격발!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하면서 탄피를 배출하고 두 번째 탄을 약실에 밀어넣고 다시 격발 준비 완료! 이때 눈여겨봐야 할 점은 공의 위치입니다. 공이의 시작 지점이 싱글 액션처럼 풀콕 포지션도 아니고 더블 액션처럼 디콕 포지션도 아닌 뭔가 좀 어정쩡한 하프콕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방아쇠 압력이 이론적으로는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의 중간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스톤 글록은 극도로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글록 17의 방아쇠 압력을 5.6파운드 정도로 끌어내렸죠. 이 정도면 베르타나 시그의 싱글 액션 방아쇠 압력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꿀리지 않은 수준인데 팬더, 이 도표를 보고 뭐 좀 확 느껴지는 거 없나? 어디 보자. 확실히 시그가 베레타보다 방아쇠 압력이 낮구만. 또 뭐 다른 거 없어? 베레타건 시그건 더블 액션일 때 방아쇠 압력이 싱글 액션일 때보다 2배 이상 높네. 그렇지! 그게 키포인트야.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자동 권총은 더블 액션 모드로 휴대하고 다니다가 급작 사격을 하는 경우에 초탄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실전에선 초탄 명중률이 생사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래서 이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겸용 피스톨은 제대로 쏘려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글록은 초탄 명중률이 어때? 글록? 아, 글록은 완전 좋지. 초탄이건 차탄이건 방아쇠 압력이 똑같거든. 아니 그럼 싱글 액션이잖아. 방아쇠 압력만 놓고 보면 싱글 액션인데 작동 방식은 여지없이 더블 액션이에요. 하긴 방아쇠를 당기면 공이가 1cm 정도 딸려가긴 하니까 더블 액션이 맞긴 하구만. 아니 근데 뭐하러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대? 아 참 복잡하네. 뒤죽박죽이라니. 바로 저 1cm 남짓한 더블 액션 구간 덕분에 현대 자동 권총의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 가스톤 글록은 싱글 액션 방식과 더블 액션 방식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액션 메커니즘을 통해 싱글 액션 수준의 가벼운 방아쇠 압력과 뛰어난 초탄 명중률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는데 하이브리드 액션에 담겨있는 더블 액션의 유전자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가스톤 글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디코킹 레버를 포기한 대신 하이브리드 액션 메커니즘에 저 1cm 남짓한 더블 액션 구간에 안전장치를 무려 3개씩이나 심어놨어.
참고로 글록사에서는 이 3종 안전장치를 세이프 액션 시스템이라 부르고 있고, 이 안전장치가 부착된 하이브리드 액션 메커니즘을 세이프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싱글 액션, 더블 액션이라는 트리거 메커니즘 양대 산맥에 세이프 액션이라는 혼종을 추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이프 액션 시스템 설명 들어갑니다. 우선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부터. 평소에는 공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가 방아쇠를 당겨야만 저 동그란 플런저가 위로 쑥 올라가면서 길을 터주는 안전장치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솔직히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잖아요. 난 충분히 안심되는데? 총이 떨어졌는데 슬라이드 윗면부터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이 플런저가 어떻게 되겠어? 아, 중력과 관성 때문에 위로 휙 올라가겠네. 그렇지! 그대로 오바사고 나는 거야. 그래서 총을 떨어뜨렸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달아둔 안전장치가 드롭 세이프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총에 어떤 충격을 가해도 공이를 꽉 붙들어매는 순간 접착제 수준의 안전장치인데,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배경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글록 17은 방아쇠를 당기면 트리거 바 뒷부분이 공이를 뒤로 쭉 잡아 끌면서 가다가 커넥터랑 딱 만납니다. 여기까지를 1단 방아쇠 압력, 줄여서 1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더 주면 커넥터의 경사면을 따라 트리거 바가 아래로 쓱 내려가면서 탕! 여기까지가 2단입니다. 영상을 잘 보면 트리거 바가 1단을 거치는 동안은 수평으로만 쭉 움직이다가 2단으로 진입한 다음 곧바로 확 떨어지지. 그러면서 공이가 풀리고 바로 총알이 나가는구만. 이걸 바꿔 말하자면 트리거 바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공이가 풀릴 일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트리거 바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트리거 하우징에 가이드 슬릿을 파놨어. 이 역할이 뭐냐면 트리거 바가 저 틈새 범위 내에서만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거야.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랑 드롭 세이프티는 글록 내부에 있는 안전장치고 외부에도 안전장치가 있잖아. 그렇지. 트리거 세이프티라는 건데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제대로 당겨야만 총알이 나가게 해주는 안전장치지. 근데 난 손가락이 안전장치라 굳이 이런 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대도 될 것 같지? 근데 이 트리거 세이프티가 꼭 필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뭔데? 오케이! 트리거 세이프티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록의 방아쇠는 트리거 바랑 한 덩어리로 엮여서 방아쇠 뭉치의 형태로 총 내부에 끼워져 있는데, 글록이 높은 데서 추락해서 뒤통수부터 땅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이거 진짜 방아쇠가 뒤로 밀리네? 트리거 세이프티가 없었으면 바로 발사고지. 에이 설마 글록 방아쇠가 가벼운 플라스틱인데 당겨지다가 말겠지.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 방아쇠에 테이프를 감아서 트리거 세이프티 기능을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탄창 제거된 상태고요. 약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경과했고요. 장전. 자, 격발이 된 상태입니다. 헐, 슬쩍 두들겼는데 방아쇠가 땡겨지네? 그렇다니까. 근데 트리거 세이프티가 멀쩡하게 작동할 땐 자, 탄창 제거고요. 약실입니다. 전방 격발. 장전. 우와, 이거 방아쇠가 까딱없네? 트리거 세이프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만. 시그피 320은 트리거 세이프티도 없고 방아쇠가 워낙 묵직해서 낙하 테스트에서 오발 사고가 쉽게 났던 거지. 자, 지금까지 설명한 세이프 액션 시스템 내용이 꽤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고. 오케이, 세이프 액션 시스템 3종 세트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을 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는 자동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글록 17은 안전하게 휴대하고 다니다가 급할 땐 바로 꺼내 쏠 수 있는 더블 액션의 장점을 갖추게 됐다 이건데, 거기에 더해 싱글 액션 못지않은 가벼운 방아쇠 압력과 뛰어난 초탄 명중률까지 구현해놨으니 세상에 없던 자동 권총의 탄생이라 할 만하죠. 글록 17이 현대 자동 권총의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글록 17의 모토가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는 총인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방아쇠만 당겼다 하면 무조건 나가는 총,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글쎄 아무리 글록이 안전한 권총이라고 우겨도 오발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국 경찰이 리볼버에서 글록 17로 갈아탄 뒤에 오발 사고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총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사용상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사고로 판명났죠.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방아쇠를 실수로 당기는 경우. 댄싱 머신 출신의 FBI 요원인데 너무 정신줄을 놨는지 떨어진 총을 듣다가 방아쇠를 건드리셨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 다음은 홀스터와 관련된 사고인데요. 홀스터에 총을 끼울 때 방아쇠가 눌려서 오발 사고가 난 경우죠. 아이고야. 물론 이런 종류의 오발 사고는 글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총기 소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글록 시리즈는 확실한 작동성과 내구성, 단순한 조작 방법, 유지 보수의 간편함, 저렴한 가격, 그리고 총 여러 자루를 만들고도 남을 수많은 서드파티 옵션의 막강한 물량 공세 덕분에 글록은 아직까지도 폴리머 프레임 자동 권총의 표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글록 17은 폴리머라는 최첨단 소재에 세이프 액션 시스템 같은 혁신적인 메커니즘이 탑재된 미래지향적인 권총 같지만 화약의 힘으로 작동되는 화기인 이상 작동 방식 자체는 날고 기어봤자 존 브라우닝의 손바닥 아닙니다. 브라우닝식 쇼트 리콜 방식을 살짝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브라우닝식 쇼트 리콜 방식? 와, 어려운 말 나왔다. 좀 쉽게 설명해봐봐. 이건 나중에 특집으로 꺼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리게. 또 대여사편 나오게 생겼구만. 시끄라이. 뭐 아무튼 바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단순하게 생겼죠. 이게 CNC로 대량 생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거라 워낙 심심하게 생겨서 딱히 할 얘기가 없어 배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섭하죠. 알고 보면 글록 17 슬라이드가 절대 평범한 놈이 아니거든요. 일단 소재 자체는 평범한 강철입니다. 왜 강철이냐? 권총 슬라이드는 강한 충격에 버텨야 하기 때문에 고탄성광 같은 놈들을 썼다간 슬라이드가 그냥 깨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캉한 성질이 있는 강철을 주로 쓰는데 슬라이드라는 파트가 격발할 때마다 총열이나 프레임 레일과 쫙쫙 쓸리기 때문에 표면은 아주 딱딱해야 합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이라 이거지. 그래서 표면 처리하는 걸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글록 17의 슬라이드 표면 처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일단 껍데기가 엄청 딱딱한데 얼마나 딱딱하느냐 이걸 수치로 보여드리자면 글록 슬라이드의 표면 경도가 로겔 경도로 무려 64HRC 공업력 다이아몬드 수준이죠. 아니 대체 슬라이드에 뭔 짓을 한겨? 테니퍼라고 불리는 표면 처리 기술 적용했다 이겁니다.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독일 자동차용 기어에 쓰이던 표면 처리법인데 이 처리를 거친 글록 슬라이드는 칼갈이 숫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죠.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가능한 건 테니법 처리법이 단순히 표면에 뭘 뿌리는 코팅이 아니라 금속의 성질 자체를 바꿔주는 표면 경화법의 일종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처리를 거치면 슬라이드 표면층 0.05mm 정도가 물성이 완전히 변해버려서 표면 경도 증가는 물론이요 내부식성까지 확 올라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글록 17 슬라이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테니퍼 처리된 표면층 위에다가 파커라이징 마감을 해서 장난감스러운 글록 17에 군용 총기다운 느낌도 살짝 가미하고 내부식성 레벨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 처리된 글록 17 슬라이드가 워낙 평판이 좋으니까 나중엔 같은 게르만 계열의 HK나 슈타이어, 발터에서도 이 테니퍼 처리를 그대로 따라했는데 실제로 글록 17은 바닷물에 6개월 동안 담궈놨다가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괴랄한 내부 식성을 자랑하죠. 바닷물에 6개월? 에이, 그게 말이 돼? 글록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내세웠던 마케팅 슬로건이 글록 퍼펙션이었어. 글록은 완벽하다. 와, 상당히 거만한데? 장난감 총처럼 생긴 주제에 퍼펙션 어쩌고 하니까 이 보수적인 미국의 총기 애호가들 입장에선 곱게 보일 리가 없지. 하긴 자국상도 아니고 오스트리아제 듣보잡 총이잖아. 그래서 미국의 슈팅 전문가 척 테일러란 분이 직접 응징에 나섰어. 진짜 글록이 퍼펙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동네 총포사에서 글록 17을 하나 구해온 다음 가혹한 테스트를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양반이 글록 고문 테스트의 원조이자 넘사벽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그 장대한 기간이야. 1988년에 테니퍼 처리된 글록 17 2세대를 구입해서 무려 18년 동안 25만 발을 쏴가면서 온갖 괴상한 테스트를 다 했거든. 18년 동안? 그것도 그냥 곱게 쏜 게 아니라 총을 영하 40도의 알래스카에 가져가서 750발을 연속으로 쏜다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쏜다든지 또 진흙탕에 박아놨다가 쏘는 건 기본이요. 심지어 소똥 무더기에 총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꺼내서 뭐 쏘기도 하고. 아니 왜 그러셨대?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그 엄청난 테스트를 당하고도 명중률이 쏠쏠하게 나와줬다는 거야. 25만 발을 소화한 후에도
랜섬 레스트에 거치하고 쐈을 때 25m 거리에서 세 발이 1인치에 모이는 무시무시한 집탄성이 나왔다 이거지. 아니, 관리를 잘해줬나? 만발까지는 총열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쐈어. 그런데도 트러블 한 번 없었다는 사실. 아니 대체 뭔 총열을 썼길래 25만 발을 쏘고도 그런 집탄성이 나온 거야? 일단 글록 17의 총열도 테니퍼 처리한 물건이라 내구성 자체가 굉장히 좋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폴리고널 강선을 채택한 덕분이라 볼 수 있지. 아 글록도 폴리곤을 강선 썼다고? 그렇지. 폴리고널 강선이란 무엇인가 즉각 설명이 들어간다. 실시! 자, 왼쪽이 강선 등과 강선 홈, 즉 랜드와 그룹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강선이고, 오른쪽이 언덕과 계곡, 즉 힐과 밸리로 이루어진 폴리고널 강선인데요. 기존의 강선은 각진 형태, 폴리곤을 강선은 둥글둥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베레타 92에 새겨진 기존의 강선, 그리고 오른쪽이 글록 17에 새겨진 폴리고널 강선인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폴리고널 강선의 내구성이 기존의 강선보다 좋을까요? 기존의 강선은 강선 등과 강선 홈의 단차가 갑툭튀 형태라 탄두가 강선을 많이 깎아 먹으면서 나가지만, 폴리고널 강선은 언덕과 계곡의 단차가 스무스해서 강선이 덜 깎여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권총 충렬에 탄두를 끼워 넣으면 잘 들어가나? 죽어도 안 들어가던데. 바보 아니야? 아니 글록이 뭐 전장식이야. 뒤로 넣어야지. 아 맞다, 후장식이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줘요 오들님! 와, 사람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 화약힘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세구만. 아니 저런 걸 한 방에 날려보내잖아. 대충 중간까지만 끼워 넣었다가 포기했는데 탄두에 폴리고널 강선 흔적이 남았더라고. 아, 저 글록 총열이었어? 야, 진짜 각진홈이 아니라 둥그런 라인이 새겨지네? 그래서 기존의 각진 강선보다 탄두랑 밀착이 잘 된다 이거야. 탄두랑 강선이 밀착이 잘 되니까 격발시 탄두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가스가 줄어들 테고, 덕분에 탄속이 살짝 빨라지는 효과가 있는데 솔직히 권총 사이즈 총열에선 기존 강선이건 폴리고널 강선이건 탄속 차이는 거의 없어요. 폴리곤을 강선의 진정한 메리트는 기존 강선에 비해 구리나 납찌꺼기, 탄매가 덜 낀다는 점이죠. 그래서 척테일러가 글록 17로 만발을 쏜 동안 청소 한 번 없이 총열이 문제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거고, 18년 동안 25만 발을 쏴도 우수한 집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우겨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현대적인 의미의 폴리고널 강선이 일부 적용된 최초의 총기는 MG42고요. MG42에 수리용 부품을 납품했던 경험이 있는 헤틀러 운트코우사는 자사의 G3A3 소총에 폴리곤을 강선을 적용해서 대성공을 거뒀는데, 이 양반들이 폴리고널 강선에 재미를 붙였는지 이번엔 폴리고널 권총도 만들어보자 해서 P7과 P9 자동 권총에 폴리고널 강선을 적용시켜봤지만 정작 폴리곤을 강선을 채택해서 대성공을 거둔 최초의 자동권총은 글록 17이었다는 거. 지난 히스토리 오브 글록 2편에서 글록 17의 그립 각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했었죠. 왜냐? 미국인들의 손에 제일 익숙한 자동권총이 1911인데 이놈은 그립 각도가 18도거든요. 그래서 1911에 익숙하신 분들이 글록을 쏘면 총알이 위로 붕 떠요. 그런데 1911에 익숙하신 분도 몇 주 정도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얼마든지 글록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립 각도 하나만 가지고 글록 17이 인체공학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글록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인체공학적으로 엉망진창인 점들이 있으니, 글록 17의 폴리머 프레임은 반동을 흡수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뭐 살짝 있긴 합니다. 총을 똑바로 잡고 쏘면 정상적으로 탄피 배출이 되지만 총을 좀 엉성하게 잡고 쏘면 잼이 생기는 증상이죠. 이걸 림프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폴리머 프레임 자동 권총에서 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 림프 리스팅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엉성한 파지법 때문이지. 메탈 프레임 자동 권총도 얼마든지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 그니까 글록만의 문제는 아니라 이거지. 아무튼 중요한 건 유독 9mm 탄을 쓰는 글록 17과 글록 19에서 이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딱히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죠. 누가 총을 저런 식으로 잡고 쏘나. 꽉 잡고 쏴야지. 아이, 꽉 잡고 쏘니까 문제가 또 생기잖아. 글록은 격발 시 슬라이드에 손이 쓸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명 슬라이드 바이트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글록은 해머가 없는 스트라이크 방식이라 구조적으로 프레임 뒷부분이 굉장히 슬림하죠. 그래서 총을 정확하게 파지했을 때
손의 위치가 슬라이드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글록은 슬라이드 바이트가 많이 발생하는 총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호호. 그래서 글록 4세대부터는 슬라이드 바이트 방지 차원에서 비버테일 백스트랩을 기본으로 제공하죠. 그거 끼우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총열 축선이 손이랑 가까워서 생기는 놀라운 장점도 있어요. 글록은 슬라이드가 손에 밀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격발 시 구조적으로 총구가 덜 튑니다. 이건 지난 건들건들 25화 크리스 벡터 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이해가 좀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글록 17의 총구 들림이 시그나 베레타보다 덜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글록은 깃털처럼 가벼운 폴리머 프레임에 묵직한 강철제 슬라이드를 올린 덕분에 무게 배분이 완전 가분수거든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휘청휘청한다 이거죠. 이거 딱 형인데 머리 좀 흔들어봐. 썰PD 나가 있어. 썰피 나가지마. 나가면 좀 이상해. 글록 17은 총구 들림 억제에 불리한 무게 비율을 총열 축선을 낮춤으로써 극복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메탈 프레임을 채용한 베레타나 시그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안정적인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썰PD, 지난번에 그 사격장에서 글록 쏴봤지? 그 느낌이 어땠어? 좋던데요? 예전에 경특이 했을 때 P7 M13서 썼지? 네. 글록이랑 비교해보면 어때? 그 뭐 반동이라든가 총구 들림 뭐 이런 거 둘 중에 뭐가 잘 맞는 것 같아? P7은 하도 오래전이라 반동이라 총구 들림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글록은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느낌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조준하고 쏴도 잘 들어간다는 느낌? 그래서 한 10년 만에 쏴본 것 같은데 96점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96점이었나? 나 80 몇 점이었는데. 아무튼 글록이 그렇게 좋은 총이라니까. 자 그럼 인사할까? 전담 환장 야 썰PD 인사해. 전 썰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